빡빡한 시간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광문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상일여고, 성덕고, 배제고, 강동고, 강일고, 명일여고, 한영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엔을 사용하는 학교가 두 학교, 비상교과서 사용하는 학교가 성덕고고요. 신사고를 사용하는 학교가 배제강동 강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천재교육의 박영목 교수의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이제 명일여고와 한영고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요 자료실 역시 내신 출제와 관련된 이런 경약 및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가시면은 문제가 쫙 있을 거예요. 요것도 역시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 학원에 방문해 주시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광문고 한번 볼게요. 난이도부터 보죠. 난이도는 문법 중상, 문학 상, 비문학 중상, 화법작문 중이에요. 문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1학년에 이런 출판사 이 미래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단원 순서대로 시험이 진행이 됐었어요. 난이도 평이합니다. 하지만 역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점이 1등급을 가르는 거죠. 네. 또한 교과서 외에 다른 작품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치 모의고사가 이제 문법, 문항이 시험에 선정됐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어요. 자, 난이도는 말씀드렸다시피 평이합니다. 네. 변별력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를 분석하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국풀학습을 끊임없이 시켜주시면 이런 고난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이 길어질 겁니다. 분석 능력이에요. 자, 역시 교과서 내용보다는 이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를 어려워했다는 점, 심한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은 한 6개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평이해요. 단답형이에요. 네. 조금 이제 학습활동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학원에서 빈칸 테스트 혹은 서술형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메꾸는 이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광문고 이 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미래엔이었습니다. 자, 상일여고 한번 가볼게요. 상일여고는 문법은 중상, 비문학은 중, 문학은 최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네요. 자, 보시죠. 문법은 평이하고요. 문학이 매우 까다롭게 출제가 됩니다. 문법은요, 개념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만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와요. 처음 보는 작품이나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또한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과서 외에 있는 추가 작품들을 선생님께서 선정해 주시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이 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 수준이 높아요. 네. 비문학 같은 경우도 학습 활동에 나오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문학의 같은 경우는 사후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확장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외부 지문 연계한다는 점. 서술형 한번 가볼게요. 서술형은 단답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지만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글자 수 100에서 150자 제한하는 이런 논술형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상일여고 얘기였습니다. 성덕고 한번 가볼게요. 성덕고 같은 경우는 문법, 문학, 화법작문 중, 특이하게도 성덕고는 비문학 난이도가 좀 높네요. 자, 하지만 다행이에요. 이 성덕고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에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고, 하지만 역시 고등학교 내신은 외부 지문,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이 외부 지문이 변별력을 가른다는 점 역시 동일하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성덕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퍼센테이지 높네요. 소홀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학원에서 당연히 수행평가 도와주고요. 평이한 수준인데요. 역시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작품들을 다수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하지만 힌트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조금 배점이 높네요. 그죠? 네. 하지만 다수의 정답을 골라내는 거. 뭐 예를 들면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번 선지, 2번 기역, 니은, 디귿, 3번 리을, 4번 기역부터 미음까지, 5번 기역, 니은, 디귿. 자,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낚시형 문제도 있어요. 글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꼼꼼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예전에는 배점이 좀 높았는데요. 요즘은 조금 배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역시 학원에서 대비를 잘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잘 수업을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배제고로 가볼게요. 자, 배제고의 특징, 문법의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문학, 중상, 비문학, 중상.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배제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서 내용 플러스 매달 매 3월 혹은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매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간 기말 이렇게 모의고사가 항상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교과서는 신사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특징은 외부 지문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르죠. 네, 외부 지문이 안 나와요. 외부 지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뭐 뽀개듯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됩니다. 문법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배제고가. 그죠? 그래서 한두 문제 때문에 혹은 한 문제 때문에 혹은 0.3점 때문에 등급이 갈립니다. 네. 객관식 볼게요. 자, 90점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 중심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하지만 꼼꼼해야 됩니다. 네. 특히 문법의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네. 다행히도 이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난이도는 평이한 편입니다. 네. 비문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문은 그대로 나오고요. 문제의 선지를 조금 변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정답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2개거든요. 근데 3개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1, 2, 3, 4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모두 고르시오. 그럼 2개를 고르시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애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2번, 3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답이 2, 3, 5예요. 예, 어렵죠? 자, 서술 영어 10점입니다. 자, 다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묻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강동구로 가볼게요. 강동구 역시 배제고와 함께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법 중상, 문학 상, 비문학 중상이에요. 강동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강동 지역에서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작품들이 선택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고 시험에 출제를 하시고 계세요. 자, 객관식 경향을 보시면 평이합니다. 다만 문학의 난이도가 워낙 높아요. 수능형 공부가 정말 필요한 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문을 뭐 예를 들면 이 가라는 지문을 교과서에 배웠다면은
나라는 지문이 교과서에 나올 때도 있지만 가만 교과서 지문이고 선택지에 다양한 지문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기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과서 내용 혹은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뭐 선지가 모의고사, 수능처럼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다른 학기에 비해서 비중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평이 한 편이에요. 단답형이 많아요. 네. 학습활동 그리고 각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일고 갈게요. 강일고도 역시 이제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을 하는데요. 문법은 중하, 문학은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랄까요? 문법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서와 같이 진행하므로 독서 부분은 문학과 같은 부분으로 비중이 높게 다뤄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네, 난이도가 쉬워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문제로 인해서 1등급이 많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서술형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답률이 낮다는 얘기는 거의 주는 점수입니다. 학습활동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어요. 명일여고 가겠습니다. 문법의 상, 문학, 중상, 비문학, 중이에요. 자, 천재교육의 박영목 저자의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교과서도 그렇고요. 문제도 평이한 수준이에요.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지문이 한두 개씩 나옵니다. 수능용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0점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평이합니다. 다만 역시 변별력이 필요하죠. 몇몇 문항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학습활동에 나오는 얘기들을 세세한 부분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학 역시 교과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릴 수 있어요. 외부 지문이 항상 중요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오류가 났네요. 네. 자, 서술형은 작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서술형이 나왔던 시기도 있는데 단답형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영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한영고등학교는 문법 상, 문학 상, 비문학 중하, 화작 중이에요. 특이하게도 둘 다 어렵네요. 네, 아까 앞에서 본 학교들은 어떤 특정 영역이 좀 어려웠죠. 근데 한영고는 문법과 문학이 굉장히 어렵네요. 자, 천재교육 박영목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서술형 비중이 좀 높습니다. 또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잘 다루지 않는 사자성어 문제 혹은 어휘의 비중이 꽤 있다는 것이 이 한영고의 특징이고요. 서술형도 중요합니다. 네. 자, 1학기 때는 외부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2학기로 갈수록 이제 외부 지문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로 학생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휘가 중요하고요.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사실 한영고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국어의 전 영역을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휘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낯선 작품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한 사자성어 이런 것들도 꼭 한두 문제씩 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국어를 조금 더 잘하는 편에 속해요. 이 한영고 같은 경우도. 자, 서술형 가보겠습니다. 서술형은 5문제인데 30점, 즉 6점 정도의 배점, 평균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예전에는 이제 논술형으로 한 100자에서 300자 정도가 출제하는 서술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길이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을 활용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문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사고등학교를 가볼게요. 선사고등학교는 중상, 중상, 중이에요. 네. 자, 교과서 자체가 이제 비상교과서인데 기본 내용과 이를 보충하는 학습 활동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대로 시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평이하고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집은 조금 나오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높은 이런 고난도 문제가 변별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객관식 수준 평이합니다. 네. 문학 같은 경우도 거의 교과서 위주예요. 다만 함정에 빠지지 않는 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서술형도 어렵지 않네요, 그죠? 두 문항 나옵니다. 학습활동 위주로 나와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이 겨울방학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 뒤에 보시면은 각 학교별 내신 기출 문제들이 정리가 쫙 되어 있어요. 네, 쫙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회를 들으시고 저희 학원에 전화를 주셔서 입학 테스트를 예약하시길 바라고, 꼭 입학 테스트를 보지 않으셔도 요 설명회 자료집 플러스 기출 문제집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